지금 제가 향하고 있는 곳, 이 안쪽이 지금 철산역 상권의 핵심 지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업종이 올리브영부터 요즘 유행하는 뽑기, 그 다음에 뭐 설빙, 코인 노래방, 악셀하마, 그 다음에 먹자부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뭐 렌즈, 피어싱, 이런 잡화, 그 다음에 다양한 고깃집, 그러니까 잡화점 판매 서비스, 그 다음에 얼음짠 맥주, 이런 거부터 다양한 것들이 전부 오밀조밀 잘 몰려 있죠. 여기 보시면 뭐 보드게임, 그 다음에 고깃집, 여기도 소매 잡화 판매. 이 상권은 좀 멀티플렉스 같은 상권입니다. 그 상권이 연령대가 아무래도 이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철산역 상권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남녀노소가 모일 수 있는 상권, 그러면서도 또 유흥 상권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곳곳에 몇 개씩의 유흥 업종들이 꼭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대방울 확실히 이제 많이 보이는 좋은 상권에 가시면 꼭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그 옆으로 보시면 뭐 룸 비즈니스, 노래바 이런 것들이 꼭 껴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시면 오락실 있지만 그 위로는 노래바. 그래서 유흥과 아이들이 어울릴 수 있는 업종들이 같이 이제 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권이. 여기도 보시면 뭐 액세서리, 그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포토샵. 그런데 이제 양쪽으로는 이렇게 유흥업종들, 저 맞은편도 편의점부터 해서 그죠, 전문 음식점들이 2, 3층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바, 그 다음에 위에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보드 카페가 이렇게 있고, 오래된 본가갈비부터 쭉 보시면 이게 좀 혼란스러운 상권. 그 다음에 오래된 맥도날드 건물은 뭐 홀더바부터 노래바가 아주 그냥 화려합니다. 이게 이따 저녁에 또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휘황찬란하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완전히 유흥상권 같이 보이지만 또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바로 그냥 10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법한 업종들도 빠지지 않고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상권이 그 광명 철산역 상권은 남녀노소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상권에 유흥이 좀 더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낮에 와서 확인하는 것보다 밤에 확인하시는 게 좀 더 제대로 된 상권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심으로 이제 경매 물건이 나온 것들도 좀 한두 개씩 있죠. 그래서 이 상권 만약에 제대로 조사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저는 낮에도 와보시고요. 그 다음에 밤에도 와보시길 권하죠. 저는 이제 상권 조사할 때 기본적으로 4번을 필수, 평일 낮밤, 그 다음에 주말 낮밤, 이렇게 4번을 와보셔야 기본적인 성격과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죠. 그냥 요런 유흥 밤에 와야 이제 문 여는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낮에도 조금 되는 게 있고 밤에도 되는 게 있고, 시간대, 그 다음에 요일별로의 분위기를 제대로 보시려면, 그 다음에 요 안쪽에 가보시면, 저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시장들이 있거든요. 건물로 된 오래된 시장들 재건축도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적 분위기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인지, 그 다음에 분위기는 어떤지, 그 다음에 12단지 보시면 12단지이지 않습니까? 요런 데도 이제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그 안산 중앙역 상권하고도 조금 분위기나 전체적인 것들이 좀 비슷한. 안산 중앙역 상권도 오래된 상권이기 때문에, 거기도 80년대 만들어진 상권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활발하면서 그 안에 백화점도 있고 핵심 상권들에 갖춰야 될 병의원 업종들도 굉장히 빽빽하면서 먹자, 고깃집, 유흥 이런 것들도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명상권하고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고 성격도 비슷합니다. 안산도 반월 산단의 배후 도시로 만들어졌고, 여기도 가리봉 국가산단의 배후 도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슷한 성격과 비슷한 시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과 진행도 약간 비슷해 보입니다. 다만 안 사는 지역은 좀 더 폭넓게 확장이 돼 있고 여러 지역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면 이 상권은 좀 갇혀있는 섬상권적인 의미가 있어서 다른 곳과는 분위기가 약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정도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뭐 무인 탁구장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던데 제가 무인 탁구장을 꼭 가는 곳마다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활성화가 돼 있나. 편차가 좀 있습니다. 꼭 데이터가 좋은 것, 매출이 좋은 것 한두 곳을 믿고 투자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지역들을 골고루 다녀보시면서 창업을 권유해드리고 싶거든요. 어쨌든 낮의 분위기는 좀 이렇게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업종들이 활발하게 돼 있고 아이부터 어른까지가 다양하게 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따 저녁에 다시 어둑해질 때 분위기 한번 또 담고 철산역 상권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뭐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로데오 핵심 거리 잠깐 보여드리고 깡오락시 짱이 아니라 깡이네요. 깡.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핵심 상권에는 아무래도 요런 오락 아이들이 오락 근데 이제 그 핵심 상권의 오락도 좋은데 이렇게 유흥도 있죠. 그래서 이 상권이 역시 사람 많네요. 보신 것처럼 뭐 조금 뒤섞여 있습니다. 유흥, 먹자, 그다음에 이제 거리 아이들도 많거든요. 가족과 아이들. 요게 이제 요 사거리 핵심 초입 여기에 진입하는 이게 이제 지하철역에 나와서 들어오는 입구에 맥도날드 광장이 있거든요. 쭉 굉장히 사람 많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철산 로데오. 역시 아이들이 많죠. 이 시간에 어른들보다는 아무래도 업종들이 아주 화려하게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볼까요? 보시면 1층에 미니골드 모노맨션 그래서 포토샵이에요. 아이들이 사진 촬영하는 거 그죠? 1층에 근데 지하에는 또 애플 유흥주점 1층에는 10대들 20대들이 좋아하는 그 다음에 지하에는 유흥 그 다음에 2층에는 또 허거 중국 저기는 이제 교포라든가 중국 분들이 관련된 분들이 하는 거 3층에 또 앵두 4층에는 홀덤팝 야 5층에 그 위로는 분양 오피스텔 분양 야 그 옆에를 보면 1층에 사격 오락실 요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2층에는 지하에 이제 체리 룸클럽 그 다음에 3층에 노래 연습 저기 싱페스타 해가지고 저기는 아이들 10대 20대 아이들이 가는 거 같고요 4층에 철구 PC방 5층에는 바 6층에 히 이야 아주 면면이 화려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대빵 오락실이 있습니다. 대빵 오락실은 경기도권에서 서울보다는 경기도권에서 조금 더 활동이라든가 확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로 치자면 이제 짱오락실 같은 건데 짱오락실이 조금 제가 지난번에 영상 언제도 얘기 드렸는데 너무 보수적이라 확장이나 그 지역의 진출이 더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대빵 같은 브랜드가 요즘에 무섭게 확장을 하고 있죠. 또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있는 상권, 특히 10대 중고등학생들도 많은 상권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 10대부터 5, 60대까지가 다 즐길 수 있는 브랜드들이 아주 오밀조밀 잘 물려 있죠. 사람이 아주 가득 차 있네요. 그래서 이 철산역 상권은 광명의 이제 대표 상권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광명역이 KTX 광명역에 뭐 롯데
몰, 그다음에 뭐 대형 브랜드들이 쭉 즐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쪽에서 이제 여기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을 텐데 차를 가지고 가는 곳이고, 여기는 그 이쪽 철산 하안 쪽에서 몰리는 가장 대표적인 먹거리, 놀고. 그러니까 여기가 부족한 거는 그 패션이나 의류 쪽이 조금 부족해요. 여기 전형적인 먹고 놀고 브랜드 위주로 잘 갖춰져 있고요. 다만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데,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의 구성이 좀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 장점이라면 주변의 변화나 꾸준히 상권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형에서 이제 미래로 나가는 상권으로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이런 유흥들이 너무 많아서 밀집되어 있어서 이게 단점이긴 한데, 주변에 재건축들이 지금 활발히 되고 있거든요. 12단지, 뭐 13단지들 바로 뒤에 이제 상권하고 맞닿아 있는 곳인데, 그런 데들이 재건축이 되고 있고, 또 재건축이 마무리된 곳도 있기 때문에 어떨런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상권이 앞으로 향후에 한 5년 이내 재건축들과 이런 주변의 변화들을 어떻게 또 담아낼지, 이런 것들도 좀 관심거리. 저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홈스터디에서 여기 분석하고 투자적인 접근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이런 것들은 다소 조금 너무 활락가스러운 거 아니냐, 유흥가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는 거죠. 이 철산역 상권이 미래적으로 재건축 후에 아주 괜찮은 주거 지역의 배후 상권으로 좀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게 80년대부터 만들어졌고 가리봉동에 산업단지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들도 있었고, 이 규모를 갖춘 유흥상권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고 다양하게 조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재건축, 오래된 상가 건물들이 지금 재건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게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분위기가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을 띠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광명시 철산역, 광명시 가장 대표적 상권이자 굉장히 지금 분위기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활기차고,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다양한, 오랜만에 이제 요즘 불경기다, 그다음에 다소 공실이 많고 침체돼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과 기사들 속에서 이런 걸 보니까 참 괜찮네요. 기분 좋고. 자, 그러면 이상으로 철산역 상권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도 좀 더 좋은 곳에서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홍소장이었습니다.